오늘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비트코인. 한때 46,000달러대까지 훅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48,000달러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휘청이고 있는 사이 에이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달러를 넘어서면서 2달러 30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에이다. 과연 조만간에 3달러를 넘볼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지금 인터넷 창이 좀 이상해가지고 옆에가 살짝 잘리는데 그래도 읽어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암호화폐 규제 시동. 드디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상승과 함께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 및 금융위원회 엇박자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명의 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 30대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잡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까지는 긍정적인데 반면에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우후죽순처럼 발의하게 될 경우 규제 법안도 난립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돛대기 시장이 될 수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여야가 앞다퉈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음 주부터 내놓는 법안 같은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국내 암호화폐 시장 지금부터라도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미워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폴리곤, 매틱이죠. 다른 암호화폐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혼자서 올라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의 최용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매틱이 멀티체인 NFT 마켓 출시를 위해서 NFTgate.com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NFT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게 될 NFT 시장의 붐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전 백악관 통신국장 출신이죠.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도지코인이 미래의 디지털 실버다.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이고 도지코인이 이 비트코인의 애완견이 돼서 디지털 실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제대로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은데 이 밈코인이 갑자기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해서 디지털 실버가 된다. 글쎄요. 아직까지도 유틸리티는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좀 유명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코인들을 제껴두고 도지코인이 실버가 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코인이 지금 현재 작업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분증명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전력 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더 많은 실용적 사례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실용적인 코인으로 거듭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셀시우스의 CEO는 덧붙이기를 도지코인으로 만약에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멍멍이 코인은 나중에 지분증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지코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당연히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짤이 있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여러 암호화폐들이 트럭에 함께 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손이 어디 있죠? 이 트렁크를 여는 손잡이에 가 있습니다. 이걸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당겨가지고 지도 같이 엎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적인 자산 사이클, 이것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죠. 좀 움직임이 거의 완전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패턴을, 이 전형적인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절벽 바로 앞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쭉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 후에 테슬라에 대한 주문 취소도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연 지금쯤 테슬라의 정책 변경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정말 이대로 쭉 떨어져 버리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뼈가 아프겠죠. 특히 아크인베스트 부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서 여러 의원들과 연방 기관장들을 만났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관계를 구축했으며 더욱더 많은 규제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없듯이 지금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보시면은 미국 민주당의 대마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낸시 팔로시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외에 성공적으로 정치인들과의 미팅을 마친 브라이언 암스트롱. 조만간에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분석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스텔라 루멘을 주목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텔라 루멘과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스텔라 루멘의 차트 그리고 이더리움의 차트인데요. 자, 과연 스텔라 루멘은 이더리움처럼 떡상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석가들이 괜히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한다면 스텔라 루멘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40% 그리고 이더리움이 20%나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덩치가 커져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엎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생겼죠. 저번 불장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발언이 나왔었을 때 그때가 이더리움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한때 40%까지 40% 중반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살짝 쿵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암호화폐 분석 영상들을 좀 봤었는데요. 조만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기는 정말 많이 빠졌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시점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반등 시점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9.5% 이쯤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40% 근방,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등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분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뉴욕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리니지가 6월 초까지 탄소 중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카리브해의 베키아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키아 섬에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건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암호화폐로 모든 자산,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첫 번째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아니죠. 이런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영상 중에 비트코인 마을에 어서오세요 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디 중남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한 마을에서 모든 결제를 이미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한국에도 언젠가는 안 되려나? 일단 한국은 비트코인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최근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을 두고 거의 축제의 분위기던데 언젠가는 그들도 비트코인 매력에 빠져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제 스퀘어에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할 예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또 오보화 돼가지고 마치 스퀘어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안 살 것처럼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스퀘어 측에서는 지금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바이낸스 루머와 같이 이상하게 최근에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을 좀 공격하는 듯한 일부러 오보를 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레기들의 이단 협착이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분석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6,000달러대에서 7,000달러대 사이, 여기에 맞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리면 때릴수록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크게 반등을 해줘서 더 높은 저점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면 다음에는 44,000달러에서 43,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느냐, 30,000달러 초반에서 후반까지 그 지역까지 비트코인이 와가지고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그 후로는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올라가가지고 59,000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크립토 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으로부터 벌써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상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더 낮은 고점들과 더 낮은 저점들을 기록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먼저 생겨야만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언제나 그렇다시피 다음 주에 미국 증시 그리고 달러 움직임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고향만두 배달 여러분들께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